월요일 방송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죠.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월요일부터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그렇죠. 시장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FOMC 이전에 관망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예. PPI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랬던 부분들이 좀 뉴욕 증시를 좀 누르는 흐름들이었고, 그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크게 조정은 나오지는 않았고, 외국인들도 보니까 지금 선물 쪽이랑 거래소 쪽은 또 마지막에 순매수로 좀 전환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관리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좋은 수익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절대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시장 자체가 정강 후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윈도우 데이스윙이 이번 주 주말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매수 물량이 기간적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이어서 그에 산타랠리 라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산타랠리보다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주들, 요즘 금융주 오늘 같은 경우도 메리츠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하나금융지주, KB금융 할 것 없이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시장은 내려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금융주가 움직인다는 건. 다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다라고 뿐이고, 하지만 우리가 지수를 바라보면서 수익을 만들 게 아니라 종목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이번 12월 말까지도 내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매일경제TV 꼭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떠올랐을지,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시장의 메인으로 떠올랐을지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아바타 2 덕분에 극장이 모처럼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 잡아도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요. 주춤했던 제약바이오, 중국에서 의약품 사재기 그리고 개별 모멘텀들을 받은 종목들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한파에 걱정이 깊은 건설주까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바타 2입니다. 지난주에 예매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50만 장이 넘었고 아이맥스는 또 이미 매진이라고 합니다. 아바타 2 예약을 하셨나요, 메이저님은? 저도 주말에 안 그래도 예. 집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3시간 12분인데 맞아요. 길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2시간 반짜리를 보러 갔다가 네. 진짜 엉덩이에 불이 나는 줄 알아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차라리 내가 아기를 보겠다 집에서 그 와이프는 이제 재밌게 보러 왔다 와라 네. 라고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 종목들 최근에 움직였던 게 이제 덱스터라든가 위직 스튜디오라든가 그리고 4x4가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 오히려 좀 주가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이 흐름이 우리가 최근에 보면 좀 히트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재벌집 막내 아들의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주가 좀 움직이다가 좀 주춤하다가 본격적인 드라마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또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덱스라든가 위즈빅이라든가 4x4라든가 관련 VFX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수요일부터 해서 본격적인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주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아무튼 지금 현재 시청률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부잣집, 재벌집, 항상 끌려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이 지금 현재 거의 한 20% 가까이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가 움직임은 좀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제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얘기가 좀 나와주면 그때부터 레몽레인이 좀 더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VFX가 최근에 잘 움직였습니다. 11월 말까지도 잘 움직여줬고 11월 말 이후부터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수요일부터는 그래도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찍어두셨는데 전체적인 콘텐츠주에 대해서 다 같은 의견이신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CJ E&M이 일간 기준으로 역대급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 핑거스토리라는 종목도 콘텐츠주로서 지난주에 상장했는데 그렇죠. 수급도 좋고 또 지금 추세도 좋습니다. 콘텐츠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져나갈지 이제 좀 추세적인 상승을 다 같이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소위 해서 일본에서도 그 만화라고 하죠, 만화. 예. 예, 만화가 이제 그 소비가 줄고 오히려 한국 이제 웹툰 컨텐츠 매출이 좀 많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만화의 시대가 가고 웹툰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신규 상장사도 좀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핑거 스토리가 좀 보여줬고, 뭐 핑거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뭐 기존에 있던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뭐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단기 상승 흐름은 좀 잡아줄 것으로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웹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웹툰이 하나의 IP로서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고 좀 더 이제 확장 영역이 좀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웹툰 관련 종목들이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웹툰에서 재밌었던 게 실제적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히트를 치더라. 라는 이제 공식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원래는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DNC 미디어라든가 이쪽으로 연기금이 매수를 안 들어왔거든요, 그동안. 근데 최근에 보면 지난주부터 보면은 연기금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주가 상승보다는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인 콘텐츠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얼어붙은 건설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반짝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하면서 건설주들이 시세를 내다가 오늘은 다시 힘이 빠집니다. 지금 건설 업황 자체가 매수 심리도 얼어붙었고, 건설 업황이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고금리 시대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는 뭐 물론 현금으로 뭐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예. 아니면 뭐 어떤 뭐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빌딩을 산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정도의 그 자금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고금리 시대는 부동산 시장이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금리 시대는 부동산이 좀 주춤하고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최근 움직임 보면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GS건설도 마찬가지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건설주들 다들 조정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예. 뭐 그래도 건설주들을 주택 사업이 뭐 물론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좀 차지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뭐 지금 현재 인프라 사업 쪽도 마찬가지고 중동 쪽 뭐 네옴시티 쪽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지금 자카르타 수도 이전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수주가 좀 크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주가 조정을 보여준다면 전 저점 부분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33,0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뭐 35,000원이나 33,000원까지 좀 주가 조정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그래도 한번 쌍바닥 패턴을 기대하면서 좀 매수 시점을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 부양책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좀 긍정적인 하나의 또 트리거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냐라는 관점입니다. 건설주들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빠진 데 따른 또 앞으로의 또 모멘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저희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매니저님이 사실 10월 달부터 꾸준하게 이 제약바이오주를 한 종목씩 소개를 해주시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또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올라가서 궁금한데 내일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떤 이유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국제약품도 마찬가지고 신일제약도 마찬가지고 예. 뭐 JW 중해제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 감기약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좀 한 발 물러서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한번 겪어봤죠. 위드 코로나 시점으로 넘어갈 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20만 명 이상,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또 순간적인 또 종합 감기약이 쇼티지가 났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중국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뭐 이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지속적인 호재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실한 지침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가 오히려 매도할 시점이 아닌가. 지금은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선 반영되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앞서서 시장을 전망하실 때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소외되시면 안 되겠죠. 우리 매니저님이 직접 뽑으신 내일장 공략주는 어떤 건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피플바이오를 또 가져오셨습니다. 네, 빅 이슈 주제 중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다시 불타오른다라고 뽑아드렸는데 역시나 네네. 바이오가 다시 오를 건가 봐요. 그렇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움직이면은 그야말로 뜨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같이 좀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보면 실제 뭐 오미크론에 걸리신 분들도 좀 확진자 수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좀 코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좀 고생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계속해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고 피플바이오가 좀 올라간 이유는 좀 골드만삭스에서 2075년이면 지금 앞으로 대략적으로 53년이 남아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한국은 이제 고령화에다가 거기다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경제 규모가 15위 이하로 좀 내려올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령화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 관련된 또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 또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를 좀 만들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평선들을 다 돌파하고 좀 올라왔어요. 차트를 보면 오늘 8.3%나 좀 급등 흐름을 좀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하다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 추세를 좀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좀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피플바이오 이외에도 보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정신질환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움직임, 고령화 시대에 이제 해당되는 좀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그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는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피플바이오 좀 관심 가지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5,000원 좀 제시해드리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를 또 꾸준히 밀고 계시는 매니저님의 공략주 오늘도 피플바이오였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1,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